11월 11일 수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이면 농업인의 날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빼빼로 데이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빼빼로를 주고받는지 조차도 저는 잘 모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지,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많은 장년층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과자 파는 사람들이 또 뭐 날 정해서 먹고, 삼겹살 데이, 짜장면 데이 뭐 날 많은데요. 뭐 그런 날이라도 있어야 한 번쯤 웃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총선 심판론 3탄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부터 시끄럽습니다. 어제 말을 한 워딩의 핵심을 좀 읽어보면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일 똑바로 하도록 좀 잘 족쳐주시고, 선거에서도 그런 사람만 뽑아달라, 이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말이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뭐 이해관계자들은 귀신같이 눈치를 채죠. 야권은 대통령이 총선에서 최근에 자신들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출마를 막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 섞인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장관 나가야 있던 사람들이 7명이나 그만두고 뭐 당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청와대 비서관 뭐 수석 출신들이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에서 친박들을 뽑아달라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즉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요, 그냥 이 말을 하진 않았겠죠. 최근에 이 각종 그 민생 관련 법안이나 또 한중 FTA 비중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소극적이다. 특히 한중 FTA는 뭐 1조 5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좀 딴지를 걸고 나오고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또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 뭐 최근에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합의를 했다, 대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도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합의를 했는데 그때 그 합의 내용을 읽어보면 뭘 갖고 어떻게 합의한다라고 했는지 내용은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다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합의 좀 해놓고 앞으로 그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보완해 간다라는 식으로 외상 합의를 한 건데, 외상 합의만 해놓고 그 뒤에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뭐 이 법안들, 뭐 서비스 관련 법안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 반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9월에 국무회의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세비를 줘서는 안 된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일을 해가지고 경제활성화 법안에 이 장애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문제를 핑계대면서 작년에 국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전이 되었죠. 그때가 1탄이고, 심판론 시즌2는 지난 국회법 통과가 되었을 때 박 대통령이 6월 25일입니까?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한 게 심판론 2고, 이번에 이제 심판론 3를 이야기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했느냐? 정기국회는 사실상으로 곧 마감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국회를 열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치권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 박지원 의원 같은 박 대통령의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정부가 텅 빌 정도로 총선 작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걸 단속하면서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고 해야지 국회를 무조건 급박하면 되냐. 정부 친박만 내보내서 당선시켜달라는 이야기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언론들은요, 뭐 대체로 박 대통령이 떼어놓고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들이 이렇게 이 박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나 이 FTA 비준 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통과되지 않을 이유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이런 문제들을 교과서나 다 이런 정치 쟁점에 연결해서 그냥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숨어가지고 아주 그냥 법안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그냥 시간을 끌면서 애를 먹이는 이런 부분들, 또 여러가지 구실만 보면 대통령 집권 초기 첫 해에는 국정원 댓글을 가지고 구실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구실을 잡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에는 교과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또 구실을 잡으면서 법안 예산 통과에 애를 먹이고 있는 고질적인 행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공천에 자신의 시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저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 말까지 레임덕을 놓지 않기 위해서 총선에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많이 당선시켜 달라고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자기 대선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부분에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원론적으로 정치학 개론 정도로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심판이라든지 자기 사람 당선시켜 달라고 해석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대통령은 총선이 있을 때 또 자기 대선에서 자기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 야권부터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야권이 주로 비판을 하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당내 경선에서 광주에서 갑자기 노무현 후보가 당시 1등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당시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후보 경선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선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가 후보는 중간에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럼 노무현 후보가 1등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노무현 후보 지지 쪽으로 광주 1위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세 번째가 제주도하고 울산하고 세 번째가 광주로 갔는데 광주에서 1등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1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고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본인이 뭐 말실수를 하고 처신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을 때 척건들이 정몽준 의원에게 가서 이렇게 좀 붙었고, 그러면서 정몽준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했고, 결국은 단일화를 한다면서 그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되면서 여론조사의 내용이 석연찮은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으로 단일화되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후임 대통령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요,
하도 인기가 없어서 여당이 해체돼 갖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그 다음에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또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은. 그래가지고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가 손학규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그쪽에 경선에 참여했고요. 친노들은 한명수, 그때 돈 받았다고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한명수, 이해찬, 그 다음에 유시민, 이 세 명이 나섰고요. 그 다음 정동영이 나섰는데, 뭐 한간에는 당시에 손학규 후보가 갈 때, 이 당시 여권에 영향이 있던 누군가가 손학규 후보를 밀어준다고 해서 나오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관,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 3인방을 내세웠다가 이해찬, 유시민이 사퇴하면서, 이해찬이 아니라 한명숙, 유시민이 사퇴하면서 이해찬을 밀었죠. 그리고 이제 정동영이 버티니까 이제 이 3자 대결이 됐는데 결국 정동영이 어부지리처럼 되어버렸죠. 그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수사도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이해찬 의원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뭐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씨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제가 안철수 씨가 배경이 뭐다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항상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까지 만들어 보려고 임기 말까지 온갖 애를 다 써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뭐 왜 언론들은 특히 보수 언론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만들려고 또 공천을 개입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언론도 그런 어떤 내막에 대해서 다 보도를 했더라면 언론이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요 뻔히 아는 사실들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공정한 척 말하는 것도 위선적이라고 봅니다. 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즌 3 심판론을 외친다면요 정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내놓고 이런 어떤 현재 썩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내세워 놓고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물갈이론을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대안이 없이 기존에 있는 사람만 심판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뭐 측근이라든지 장관을 했던 사람, 비서관 했던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대통령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야기는 끝까지 규명은 잘 안 될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대신에 들어갈 사람들은 심판해 달라는 사람보다 좀 나아야 그 말이 먹혀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